네, 다음은 사건앤 판결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과 판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판결은 값싼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 자동차를 탈 수 있다고 속여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이 대업자한테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죠? 네,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아주 그 꿈에 그리던 고급 외제차를 보증금 뭐 3천만 원이나 2,5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보증금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이 수억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 차량을 적게는 이 보증금 1,000만 원, 많게는 5,500만 원만 내면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고 2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아서 이 가로챈 불법 대여업자에게 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자? 네, 30대 후반의 A씨는 주식 투자 실패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엉뚱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무등록 수입자 렌트업자로부터 매달 250만 원에서 700만 원의 고급 외제 차량을 빌린 뒤에 또 보증금 명목으로 목돈을 받고 차량을 대여하는 방식의 불법 차량 대여 사업을 통해 생활비를 벌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네. 이러한 형태의 차량 대여 사업은 대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보증금을 받아 생활비와 추가 차량 렌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애초 약속한 대로 고객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이제 그 고급 차량에 대한 로망이 있기 마련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A 씨의 계획을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 B 씨가 지난해 3월 이 A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고급 외제 차량을 빌리고 싶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A 씨는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차량을 빌려주고 또 반납을 원할 경우에는 이 보증금의 10%만 떼고 언제든지 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유인을 했습니다. 그 소비자 B 씨는 실제로 2,500만 원을 송금했고 이 보증금은 끝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B 씨와 같은 소비자는 그 16명이 보증금 5억 9,600만 원을 A 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 뭐 6억 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 피해 금액으로 됐는데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네, A씨의 범행은 더 과감해집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37명으로부터 14억 원을 받아내서 또 가로챘는데요. 그칠 줄 몰랐던 A씨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사를 해보니 A씨의 범행은 사기 행각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렌터카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4억 3,900여만 원을 받아서 가로챘습니다. 또 지인의 명의로 구매한 그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또 사서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급 외제 차량을 값싼 보증금으로 빌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또 사기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의했습니다. 특히 고급 외제 차량을 선호하는 젊은 층들, 20대, 30대의 젊은 층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남의 재산을 가로챘다면 뭐 충분한 벌을 받아야 될 텐데, 자 A 씨가 재판에 넘겨져서 중형을 선고받았죠? 네,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았는데요. 혐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입니다. 이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서 불법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면서 수익 구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무모하게 자동차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한 보증금을 내세워서 고급 외제 차량을 선호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전에도 불법 자동차 대여 사업을 감행하다가 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재범 위험성도 우려돼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양형에서 좀 유리한 정상으로 어떤 점이 창작됐냐면 이 A 씨가 구속돼 있는 동안 이 자진해서 중증 치매 그 수용자를 보살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스스로 이 성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을 재판부는 눈에 띄게 봤고 또 하나 이 피고인의 형과 누나가
조심스럽지만 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서 그나마 징역 4년 10월을 선고한 겁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이 1년 6개월 동안 받은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법원이 김다운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지 않은 실수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대구에서도 법원 실수로 재판이 다시 열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이 기자가 좀 전해주실까요? 네,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의 재판 과정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외하고 또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교회 대구 다대오 집화장 등 관리자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8월 19일 오전 대구법원 11호 법정입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신천지 대구교회 섭외부장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다음 기일에 묻겠다고 했습니다. 첫 공판 당일에 공소장을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에서였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이끄는 김 부장판사는 소송 절차 위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반대 실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구지법 상주 지원에서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나타났다고요? 네, 그 전에 하나 말씀을 짚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것에서부터 해서 이 절차 위반이 혹시 발생하면 이 재판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경을 쓰면서 이 절차를 지키고 있는데 정반대의 모습은 이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애초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그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이 재판부는 통상의 공판 절차로 이 재판을 진행해서 재판을 또다시 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이나 또 피해자 유족 모두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 이 기자가 또 저 자세한 사건 속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일용 노동자인 53살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경북 상주시의 한 식당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지인 56살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서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외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는 그해 10월 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형사부는 10월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 물었는데 A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일반 재판을 진행한 뒤 그해 12월 12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고 이 A씨는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언뜻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면을 냈고, 근데 이제 재판에서 재판장이 그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 했을 때 원하지 않는다라고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부는 그냥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이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형사 재판을 했는데 항소심 재판에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납니다. 네, 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가 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A 씨는 항소심 법원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 서면을 냈는데 공판에 참여해서도 이번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고법 제1형사부가 살펴보니까 절차 위반 사실이 드러나니 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상주지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A씨가 1심 첫 공판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번복했다면 별도로 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상주지원에서는 어겼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네,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또 법원의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나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춰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뤄진 소송 행위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피고인이 원심의 그 첫 공판 기일이 열린 이후에 이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없다고 진술해서 이 기존의 의사를 번복했지만 이 피고인은
재공판 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위법하게 진행된 이 공판 절차에서 이뤄진 소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법 제12형사부가 이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열었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징역 6년으로 마무리가 된 사건이군요.